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모닝브리핑입니다. FOMC 회의 결정 하루 앞둔 가운데 이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핀비지닷컴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가 320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56% 상승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다소 외국인 기관 순매도로 이 시장이 약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좀 좋은 영향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시죠. 항시 말씀드립니다만 돈의 흐름은 어디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추적 관찰해야 되고 나스닥 지수 200일선 바닥에서 돌파할 때 매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50일선 이탈 시 이제 분할 매도, 이런 이제 큰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항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 증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FOMC 회의 결정 앞두고 300포인트나 올랐다. 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좀 잡고 있는데 큰 흐름은 좀 두 가지 같습니다. 일단 매그니피션트 7에서 어제 급등했던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알파벳은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이제 1% 넘게 올랐죠. 엔비디아 GTC 2024 AI 컨퍼런스에서 이른바 이제 B200 신제품 발표로 1% 상승을 보였다는 점. 여기에다가 FOMC 회의는 이제 금리는 동결이 예상되죠.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포인트는 이제 점도표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올해 금리 인하 횟수, 그다음에 시기, 이 단서를 이 점도표에서 좀 찾을 것이다. 대략 뭐 6월 정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점도표가 아주 점도표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약간 여하튼간에 점도표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는 점, 그 점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 비트코인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등 관련주는 하락을 보였다고 그러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1.7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것도 항시 여러분들 재검토 꼭 하세요. 원달러 환율 어제 우리 시장은 1340원 가까이에서 마감했죠. 근데 오늘 NDF는 1337원이기 때문에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환율이 살짝 내리면서 주가의 어떤 반등, 지수 반등 이게 좀 이어질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원달러는 1330.42원 기록하고 있고요. 야후 파이낸스닷컴에서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일단 비트코인 보시죠. 64,000달러입니다. 4.7% 지금 하락 중에 있네요. 엔비디아가 1%대 양봉을 보여줬죠. 일단 하락 출발해서 양봉을 보였다는 점. 시간에서는 살짝 약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 변동 없네요. 일단 주가를 이제 옆으로 좀 세워놓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랜만에 볼까요? 0.98% 양봉. 흐름 좋습니다. 거의 뭐 추세 그리게 되면 이제 5일선 잘 유지가 좀 되고 있는 패턴이죠. 여기서 볼까요? 해외 시총 상위를 한번 보시죠. 차트 모습 보시죠. 해외 차트 같이 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뭐 차트 양호한 패턴이죠. 애플도 단기 저점 만들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21선은 깨트리지 않고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 횡보하고 있고요. 알파벳은 이제 뭐 급등하고 좀 이거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테슬라 보게 되면 6% 급등한 이후에 오늘은 이제 1.43% 소폭 하락. 뭐 일라일리 1.3%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1.1% 정도 약세를 보였네요. TSMC 1.27% 하락 마감했고요. 자, 비트코인 요즘 뭐 1억
정권 있을 때 물렸다는 기사도 많이 등장하죠. 항상 네, 이슈가 많이 될 때 단기 고점이 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매그니피션트 7에서는 테슬라하고 이제 알파벳 제외하고는 대부분 올랐고요. 이 재밌는 게 이제 엔비디아는 1% 올랐죠. 네, 블랙웰, 네, B200 출시 공개를 했죠. 이 소식에 엔비디아는 좋지만 AMD는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무려 4.84% 하락했습니다. 네,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보게 되면 어제 급등 후에 오늘 좀 1.4% 소폭 하락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X 그러니까 이전 이제 트위터죠. 여기서 FSD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을 약 2주마다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벤트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앞으로 2주 후 혹은 4월 말 5월 초에 FSD, 이 테슬라의 FSD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면 현재 어떤 테슬라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요인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S&P 500 맵을 좀 더 보시죠. 자, 내일 이제 새벽이 되겠죠. 네, 내일 새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오늘은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뭐 그나마 양호했고요. 반도체는 일단 엔비디아 정도 상승했죠. 엔비디아하고 이제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나머지는 좀 주춤한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뭐 산업재나 에너지, 뭐 유틸리티 이런 쪽의 순환매가 미국 시장도 좀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이제 FOMC 회의 결정이 나온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 뭐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 어떤 변동성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벤트 일정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서 좀 돌다리도 좀 두들겨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 이제 신제품 출시 이후에 국내 언론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오늘 나온 이제 기사를 보니까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데이터 센터 지출의 큰 부분을 좀 차지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제품 블랙웨일이라는 신제품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2,500억 달러 이 데이터 센터에 비용 지출하는데 어찌 보면 젠스랑 CEO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영업맨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젠스랑의 어떤 대담 내용을 보게 되면 AI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 거 물건 사라. 우리 거 물건 써야 된다. 그 얘기로 기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세계 시장을 AI 시장을 지배하면서 또 발로 뛰고 건강하고 참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시커먼 멋진 가죽 점퍼 입고 말이죠. 가죽 점퍼 하나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블랙웰 칩 기반의 신제품이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그러죠. 올해 말이란 거. 이게 실제 나왔을 때 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에 상당히 좋은 호재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블랙웰 칩은 모델 훈련과 실행이라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모델 훈련과 실행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AI 작업을 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요는 너무 급증해 있기 때문에 공급에 있어서 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뭐 수급을 좌지우지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의 이제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했죠. 다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장기 국채는 계속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일본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의 흐름 보시죠. 미국 지금 현재 금리는 5.5% 정도 되죠. 유럽 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금리가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여기 이제 0에서 0.1%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이제 마이너스 금리 종료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냐? 네, 그동안 이제 일본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디플레이션 심화가 계속 좀 되어 있었죠. 네. 디플레이션 심화를 좀 방지하는 좀 도움이 됐고, 일단 일본 은행 측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종료로 기업 투자, 그 다음에 노동자 임금을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고, 물론 이제 물가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물가가 임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차입 비용이 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가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튼간에 은행의 어떤 수익성을 좀 증가시키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물가 임금 동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 업체는 대부분 여기 이제 은행이 이제 은행과 투자은행 이런 부분이 이제 상위에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시죠? S&P 500에 편입된, 이게 편입되고 나서 이제 보통주 200만 주 또 매각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9% 넘게 급락을 했죠. 매각 대금으로 한 20억 달러 자금 조달할 것이고, 이걸 이제 제조 역량 강화에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는 이제 크게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테슬라 관련된 얘기는 계속 제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얘기 여기 있었고요. 자, 넘어가시죠. 이제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자, 국내 증시 어제 좀 답답했습니다. 이거 왜 빠지나. 일단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종료한다고 하니 그런 영향이 이제 장 초반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 증시에서 뭐 일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은 또 마이너스 금리 종료한다고 우리가 1% 올랐지 않습니까? 0.66% 올랐죠. 토픽스는 1% 올랐고요. 근데 아시아 증시에서 코스피가 1% 하락했죠. 뭐 중화권, 상해 0.72, 그 다음에 홍콩 항생지수 1.24. 중국 증시를 따라간 거 아니냐. 대만도 사실 빠진 게 없잖아요. 0.11이니까요. 왜 이렇게 약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어제 환율 오르다 보니까 이제 최근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만기일 후폭풍 이후에 외국인 1조, 이때 그날 1조 팔고 월요일날 팔고 어제 2,300억 팔죠. 어제는 또 기간이 이때다 해서 무려 7천억 넘게 순매도로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간 양매도했죠. 그러니까 어제는 기간 매수가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금 3거래일째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수급상 이전의 어떤 강한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했고, 환율 상승, 일본 금리 인상 영향, 반도체, 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주, 시장을 어떤 주됐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변명거리로 기아 배당락, 그러나 배당락인데 7% 급락은 또 너무 좀 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형주의주로 이제 기간이 좀 두드러 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찜찜하다는 거죠. 물론 오늘 야간 선물 지수도 오르고 미국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어제와 좀 다른 양상을 좀 볼 수 있겠지만, 계속 지금 시장 자체는 좀 울퉁불퉁하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 보세요. 4월달
이제 주총 시즌이지 않습니까? 감사 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기업들 상폐 이런 이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 안 하는 기업들은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뭐 그런 종목 여러분들 하지도 않겠지만, 그럼 이제 4월 들어가서 딱 보자고요.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 나오는데, 과연 1분기 때 실적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밸류업 관련주? 이건 정책을 올린 거잖아요. 그죠? 물론 어제 또 밸류업 관련해서 뭐 법인세, 자가수확시 법인세 관련 어떤 모멘텀, 뭐 이런 게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밸류업 관련주가 강했냐? 그건 아니죠. 물론 오늘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남아있는 모멘텀은 4월달은 어닝 시즌이란 거죠. 실적이 과연 좋은 게 어떤 업종일까? 이걸 좀 추려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 GTC 모멘텀 뭐 나올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어제 시간에서는 약간 뭐 분장에서는 올랐습니다만, 이건 이제 올랐죠. 반도체주가 오늘 좀 들어 올려주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요. 그리고 이제 일단 내일 새벽 FOMC 회의 결과,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이게 국내 증시에도 바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울퉁불퉁하고 모멘텀 이벤트가 좀 적어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종목들, 로봇 관련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었죠. 뭐 순환매일 수도 있고, 다음 주 이제 로봇 관련주 어떤 상장,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떤 생각이냐면, 코스닥 시총에서 이제 에코프로 BM과 그 다음에 이제 HLB가 거래소 이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5월 MSCI 반기 리뷰의 편입 후보들이 어떤 시총의 변화, 이런 부분도 잘 따져보게 되면 왜 순환매가 이런 쪽으로 좀 이어지는지 좀 이해가 좀 되시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도체 좀 주춤한 거지, 뭐 알테오젠, 레고캠 이런 바이오 좀 올랐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중 간의 분쟁이 뭐 물류 조선 뭐 여기에서 어제는 또 바이오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뭐 수혜주로 어떤 종목이 또 급등하기도 했었죠. 급등락이 좀 너무 잦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초전도체,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는 지금 가장 꽃이 피고 있는데 이제 주의를 해야겠죠. 여하튼간에 이렇게 좀 어지러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2월이나 3월 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시장 대응이 좀 껄끄럽다는 걸 좀 느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나머지 뭐 특징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제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관은 LNF,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나오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알테오젠, HLB, 기관은 위메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BM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시간에 한번 흐름 보시죠. 거래소. 자, 뭐 확 특이 종목 좀 보이지 않죠? 대형주에서는 SK스퀘어, LNF, 한원시스템, S51이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고요. 뭐 특이 하락 종목 있는가 볼까요? 뭐 특이 하락 종목 없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너지 이노베이션, 텔레칩스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네요. 이 텔레칩스는 뭐 기사 내용이 하나 있었죠? 텔레칩스는 미 레이더 기업 아우라의 전략적 투자, 자율주행 시장 정주준, 뭐 요 소식인가요?
이게 일단 뭐 요겁니다. 네, 어제 장 후반에 나온 소식입니다만 여튼간에 이런 부분이 텔레칩스 주가 시간에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정 보시죠. 일정은 이제 오늘 3월 20일이니까 삼성전자 오늘 주주총회 이 주주 가치 재고안 발표할 것인가, 신사업 내용이 나올 것인가 체크해야 될 거고, 어제 기아가 배당 낙으로 주가 급락, 오늘 배당 기준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 있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및 파우로 연정의장 기자회견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